네, 안녕하세요. 우몬입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블록체인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저번 편에 찍고, 이제 다른 분들 창업 인터뷰를 찍은 다음에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리플이 좀 유명했었죠. 근데 이 코인들의 기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피디님도 이제 처음 없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 대학원, 서강대에서 블록체인 대학원 다닐 때 그 이더리움 안에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에 대해서 보안점 취약 분석에 대해서 논문을 조금 썼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나름 공부를 좀 했다.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제가 비트코인은 거래에 대한 기록을 분산 장부를 나눠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컴퓨터를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된 컴퓨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뭐 블록체인에서 하는 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은 그냥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안에는 이더리움 벌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머신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나눠가지고 거기서 한 것들을 저장된 거를 기록한다 해서 세 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을 다 장부로 기록하는 거고, 이거는 컴퓨터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컴퓨터가 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더리움 안에 제가 아까 논문에서 썼던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비트코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 하면 뭐냐면, 거기 안에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희가 가르칠 때, 저희 학원에서도 프로그래밍을 왜 배우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조건 문을 거는 거, 반복하는 거 제일 잘하는데, 그 두 가지를 비트코인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면은 이제 누군가 계속 뭔가 반복된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없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튜링 완전하다, 튜링 불완전하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튜링 불완전한 언어고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한 언어를 갖춘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창시자는 비트코인은 원래 이제 추종자였고, 근데 이렇게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그냥 거래 내용만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 말고 한번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되는,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튜링 완전한 언어를 구현했다이고, 두 번째가 이 UTXO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UTXO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UTXO가 뭐냐면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간단하게 3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제가 PD님한테 1비트코인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희 은행에서는 그냥 이제 1비트코인이 그러면 PD님의 장부 계정에는 1비트코인이 생기고 저는 2비트코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1비트코인을 준 것도 기록이 되고, 제가 2비트코인이 남았다는 것도 따로 보내야 되는 그 기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의 기록하는 방식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UTXO를 사용하지 않고 그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저희가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있지만, 이더리움 안에는 그 저희가 아는 그 이더라는 거는 토큰으로 있는 거고, 또 가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가스라는, 그래서 가스피라는 게 들어갑니다. 가스 비용.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더리움이 왜 2세대 코인이라 또 불리냐면은, 최초로 ICO를 한 코인이거든요, 이게. ICO나 하면 이제 이니셜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IPO를 생각하시면 돼요. IPO가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이 최초의 이런 ICO를 통해서,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중한테 그 비트코인을 받으면은 이더리움을 주는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때 이제 6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수치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만큼의 이더리움이 판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탈릭 부테린이 아마 21살인가? 22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뭐 원화로 하면은 400만 원대인데, 그때는 뭐 몇만 원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엄청 20대 젊은 나이에 큰 자산가가 되긴 했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한 50조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예.
이런 특이점이 있고 그 핸드폰으로 치면은 하나의 iOS나 안드로이드가 된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D앱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앱. 그러니까 분산화된 앱인데 우리가 어차피 PD님이 그 D앱을 보실 때는 그냥 일반 핸드폰에서 보는 어플리케이션이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똑같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백엔드라고 해서 이 서버를 구성하는 게 분산화된 서버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은 토렌트, 예전에 저희가 개인 간 개인끼리 이렇게 그 파일을 주고받는 걸 토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플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이 이더리움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NFT는 들어보셨죠? 21년도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게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토큰, 유일한 토큰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NFT는 조금 유행처럼 좀 이제 지나갔다. 근데 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지금 러닝 앱을 만들면서 이제 NFT를 거기 안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NFT를 갖고 있으면은 뭐 그 러닝 코인을 채굴할 때 좀 더 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디파이가 좀 중요합니다. 디파이. 제가 이 디파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더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이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어떤 대출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 디파이가 중요한 게 이제 예금 이자 농부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예금하면 2~3%밖에 안 되잖아요, 이자가. 근데 디파이 형식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면은 뭐 20%, 3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채굴하는 방법이, 그때 혹시 제가 비트코인 1화 찍을 때 그 채굴 방식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POW라고. 네. 작업증명 방식인데, 이더리움도 원래 작업증명 방식에서 POS라고 해서 그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POW 하면은 전기를 많이 먹는 환경 문제도 있는데, 이제 POS로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바뀐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POS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다고 하거든요. 이더리움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이더리움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단리가 아니라 복리처럼 만약에 투자로 생각하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증명 방식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그때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암호 문제를 푸는 사람이 1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 트랜잭션이 진실이다라는 증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POS에서는 그게 없고 내가 32이더를 맡기면은 이 검증자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좀 비싸도 이제 1억이 넘어가긴 하죠. 그럼 내가 검증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거기서 이더리움을 또 수수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거짓이 없다라는 걸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검증을 하면은 그 이더를 잃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검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돈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칠 이유가 없다.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게 레이어 2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비트코인에는 레이어 2가 이제 막 생겨나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트릴레마를 얘기했었잖아요. 탈중앙성이랑 확장성이랑 보안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제 확장성을 좀 가지고 간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수수료, 아까 가스피가 이제 트랜잭션이 만약에 몰리면은 그 가스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속도의 한계도 있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건 레이어 1에 존재하는 거고, 이 레이어 2라는 윗단의 개념을 만들어서 이 하나하나의 거래들을 우리가 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5개의 거래가 있으면은 레이어 2에서 얘를 그냥 묶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레이어 1으로 보내가지고 보안성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안에서는 레이어 2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똑같은 체인이 있는데 그냥 보조 체인이 하나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 이 한 개의 트랜잭션을 10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50개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이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뭐 10,000명이야.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30개를 처리할 수 있게 다른 체인을 만들어요. 근데 이 체인이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성은 이더리움을 가져가고, 그럼 얘가 아까 제가 10개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한 개당 뭐 100개씩 묶는 거죠. 그 위에서는. 그래서 5,000개를 해서 이걸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레이어 1에 가서 검증은 레이어 1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걸 롤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좀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까지 알고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뭐 나중에 이제 레이어 2 관련된 코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좀 유행했었던 뭐 아비트럼도 있고 거기 안에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이제 GK 롤업이라고 해서 뭐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가 어떤 롤업을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GK 롤업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면은 이 GK 롤업이 GK가 제로 널리지거든 영지식 증명을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또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쟤 왜 올랐어?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또 가격이 영향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그리고 좀 끝나셨으면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을 또 띄워놓고 설명하는 영상도 찍고 앞으로 저희 우먼 인사이드 채널에서는 이렇게 좀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또 창업자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왜 이런 창업을 하고 있는지 노하우도 듣고 삶의 철학도 들어보는 컨텐츠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